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민부에 발표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나누면서 최근에 이민 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게 됐거든요. 여러 가지 직업군이. 이제 그런 직업군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려면 아무래도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영주권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는 가장 큰 연방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주권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익스프레스 엔트리라고 해서 쉽게는 줄여서 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연방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이 연방정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제너럴한 연방정부 프로그램, 즉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부합을 하셔서 어떤 거 상관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가 흔히 제너럴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 별도로 카테고리 베이스라고 해서 지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 직업군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직업군만 따로 선발을 하는 그런 영주권 프로그램도 소속이 되어 있다. 이런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연방정부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점수 계산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보면 총 점수는 총 1200점 만점. 되게 점수가 높죠. 1200점. 1200점 만점으로 계산이 되고 있고, 그 안에 보셔야 되는 것 중에는 이제 당연히 나이와 학력과 영어와 캐나다의 경력 점수, 를 합산을 해서 점수가 배정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만약에 내가 싱글이면 이제 싱글이신 한 분만 계산을 하시면 될 거고, 만약에 배우자가 같이 동반되어 있다라고 하면 배우자의 점수도 같이 함께 선발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캐나다에서 어디까지 공부를 했느냐, 혹은 한국에서 어디까지 공부했느냐, 내가 4년제이냐 아니면 박사 과정을 했느냐, 혹은 공부를 했다면 그게 한국에서만 공부를 했느냐, 캐나다에서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추가 점수가 진행이 되실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경력이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 한국 경력과 캐나다의 경력을 우리가 같이 넣게끔 되는데, 캐나다의 경력이 대부분 1년 이상은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에 들어가실 수가 있으시니까. 캐나다 경력이 1년이 있다. 그러면 캐나다 경력이 1년이 있느냐, 2년이 있느냐, 3년이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추가가 되실 거고,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 경력이 있다라고 하면 한국 경력이 몇 년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내가 캐나다에서 국가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자격증, 쉽게 말씀드리면 레드실 자격증, 이게 있는 포지션들이 아마 자동차 정비나 항공 정비나 플러머이거나 일렉트로닉이거나 기술직이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간혹 미용이신 분들도 레드실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래서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제 추가적으로 50점을 추가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 또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점수 중에 내가 영어 점수 말고도 불어를 할 줄 안다라고 하시면 이제 불어에 따른 추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 또한 지금 현재 만약에 내가 캐나다에 나의 블러드 패밀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형제 자매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제 가족에 있다라는 걸로 인해서 이제 추가 점수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이민 카큘레이션 에서는 아직 점수가 계산은 되고 있기는 한데, 고용주의 LMI 승인이 있다라고 하면 50점을 가산을 받으셨는데요. 아마 3월 말에 이 50점이 아마 이제 없어질 것이다라고 정부에서는 발표를 했고요. 이 50점이 없어지면서 함께 200점에 이제 또 우리 주재원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00점 추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는데, 이 200점도 같이 없어질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거는 아마 3월 말 정도에 아마 발표가 좀 정확하게 나오면 클리어하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LMI 승인에 따른 이 50점은 일단은 없어질 것이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을 불법적으로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행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악한 그러니까 불공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라 토론토에 있는 이민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뉴스 미디어에서 얘기한 부분이어서 그러한 이유로 50점 해제가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저희가 연방정부 프로그램에는 제너럴 영주권 프로그램도 있으시고요. 별도로
카테고리 베이스로 진행되고 있는 영주권 프로그램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일반 제너럴로 진행되고 있는 점수대가 워낙 높고 카테고리 베이스는 그 카테고리에 속하신 분들만 우리 풀에 들어가서 선발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의 경쟁력이 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그 경쟁력이 어떤지는 아마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점수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진행되고 있는 카테고리 베이스에는요. 프렌치, 만약에 프렌치가 좀 주력으로 진행되시는 경우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직업 분야가 헬스케어 분야인 경우, 예를 들면 뭐 치과의사, 간호사, 임상병리, 아니면 뭐 방사선사, 뭐 HCA, 약사, 보조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의료 종사자인 경우에 그 풀만 따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 자체가 스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분야이다라고 하시면 그 분야에서만 이제 따로 이제 우리가 보실 수 있으신데 요거에 대한 각각의 디테일한 직업군은 웹사이트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셔서요. 내가 만약에 일하고 있는 직업군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 거는 아주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여기가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레이드 포지션. 사실 트레이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카펜터나 아니면 뭐 뭐 전기 배관공이나 파이퍼나 아마 그런 정도 아니면 자동차 정비 요 정도가 사실 그 전에 들어갔는데 최근에 쿡 포지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요리사로 직업군을 갖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되게 굉장히 호재이긴 한데 제가 향후에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걱정스러움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쿡은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희소식이 되실 수 있으시고 지금 현재 또 어그리컬처, 어그리푸드에는 부처만 딱 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듀케이션 파트에는 여러 가지 포지션 직업군이 한 4개 정도 있으신데 우리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유아교육, 유아교사로서 일하시는 경우에도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카테고리 베이스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익스프레스 엔트리 카테고리 베이스인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테이션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트랜스포테이션이 빠졌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고 나가고의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올해 이렇게 쿡도 들어갔고 유아교육도 들어간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내년에는 내가 준비할 때는 쿡도 빠지고 유아교육도 빠지는 거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신데요. 사실 그렇게 이전에 트랜스포테이션이 빠질 때도 보면 대략 한 2, 3년 정도 있다가 빠지신 상황이어서 그렇게 우려하실 정도는 아니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이제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점수를 보면 총 1200점 만점 중에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너럴로 진행되시는 점수대 520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463점으로 지금 현재 선발이 되셨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요 도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결론적으로는 일반 제너럴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좀 점수대가 520점, 530점 정도는 돼야지만 선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카테고리 베이스로 보신다라고 하시면 프렌치 같은 경우는 466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463점 정도 되시니 아무래도 일반적인 제너럴의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대보다는 조금 낮게 우리가 도전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수 있는 게 BC, PMP. 우리는 연방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말고도 BC주 각각 별동 모델로 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주권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BC, PMP. 우리는 밴쿠버에 있으니까 우선 밴쿠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밴쿠버에서 진행되고 있는 BC, PMP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요거는 총 200점 만점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캐나다에서 점오퍼가 있느냐, 일하시는 곳이 있느냐, 일하는 그 포지션에서 내가 시간당 임금이 얼마냐. 그래서 예를 들어 시간당 임금이 17불인 경우와 30불인 경우에 점수 차이가 나죠. 그리고 내가 일하는 곳이 광역 밴쿠버냐, 조금 외곽의 밴쿠버, BC주냐, 아주 먼 BC주냐, 외곽이냐에 따라서 지역 점수가 이제 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역 점수 10점을 만점으로 받으실 수 있는 곳은 지금 현재 빅토리아, 나나이모, 휘슬러, 버논, 켈로나 요 정도 이시고요. 만약에 거기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을 한 게 1년이 넘었다라고 하면 추가 점수 더 받으실 수 있으세요. 10점 외에 또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일을 하는 이 직군으로 경력이 몇 년이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 받으시게 되고 학력도 측정이 되시게 될 거고 그 학력이 캐나다에서 공부했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추가 점수도 있으실 거고요. 또 영어 점수도 합산이 되셔서 도합 200점 만점으로 지금 점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BCPMP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영주권 프로그램이 있어서 일반적인 진행되고 있는 제너럴한 스킬드 워커 영주권 프로그램도 있고요. 별도로 카테고리 베이스처럼 프라이어티 섹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주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차일드 케어, 유아교사로서, 그리고 이제 건설 쪽,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 아까도 말씀드렸던 다양한 분야의 헬스케어가 있으시고, 테크놀로지 쪽, 스템 쪽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동물 관련된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점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200점 만점 중에 일반적인 제너럴 영주권에 있어서 스킬드 워커 점수 선발은 148점. 그리고 뭐 이거 3개 다 합쳐서 6명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아마도 이 얘기인즉슨은 뭐 고득점만 뽑겠다고 하는 거이고요. BCPMP 선발 최종 영주권 승인에 받아야 되는 영주권 신청자의 수가 제한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소수만 지금 뽑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총 200점 만점 중에 유아교육은 101점, 그리고 컨스트럭션 쪽은 112점, 헬스케어는 121점, 동물 관련해서는 80점입니다. 저희가 이 BCPMP 같은 경우는 작년 2024년 2월만 해도 유아교육은 커트라인이 60점이었죠. 거의 2배를 뛰었는데요. 많은 분들을 우려하고 계시고 걱정하고 계시는데 아마도 저의 생각에는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 근데 아마도 2026년도가 지나고 나서는 이민 정책이 좀 풀리는 호재의 내용이 있으니까 이민부에서도 2026년, 2027년도까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2024년, 5년, 6년도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점수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당장의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경우라면 그에 맞는 과정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내가 롱런으로 버티기 작전을 하길 원한다라고 하시면 2026년 하반기 2027년도에 준비하실 수 있는 영주권 프로그램으로 본다라고 하면 유아교육 쪽이라든지 뭐 이런 BCPMP 프로그램들도 아마 좀 점수대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세미나를 준비를 하면서 만약에 혹여나 지금 당장에 내가 영주권을 좀 보길 원하는데 진입 장벽이 조금 낮고 빨리 준비할 수 있는 영주권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영주권 파일럿 프로그램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홈케어 워커 이미그레이션 파일럿 줄여서 HCWIP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안내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이 제가 이 PPT를 만들 때만 해도 사실 디테일한 게 나오진 않았고요. 오늘 따끈하게 3월 21일 금요일 날로 이민부에서는 자세한 내용들이 아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오늘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PPT에 담지는 않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캐나다에서 이 과정에 대한 영주권에 대한 프로그램이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캐나다인 워커를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지금 현재로서는 캐나다에서 날인 워킹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렇게 2개의 프로그램이 열릴 거고요. 3월 31일에 열리는 프로그램은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신청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예상하기로는 5월 달에 캐나다에서 날인 워크 인 캐나다에 대한 규정이 열릴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첫 번째 3월 30일에 열리는 이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그럴까 저럴까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드디어 정확한 내용은 유아교육 즉 차일드 프로바이더의 윈도우 하나, 홈 서포트 윈도우 하나 그 2개가 나눠서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이 내용이 디테일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게 이거 혹시 지금 캐나다에서 일하는 거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지 않은 섹션 2개를 나눴으니까 혹시 그냥 차일드 프로바이더 및 홈 프로바이더 2개 다 합쳐서 프로그램 열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차일드 프로바이더는 너무 신청자가 많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당일 마감됐는데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어떻게 열릴까라고 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3월 30일 날 우선 첫 번째로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차일드 프로바이더 섹션 하나
홈 프로바이더 섹션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따로 프롬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거가 조금 안정적이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 포지션은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만, 캐나다에서 일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만, 캐나다에서 학생 워크 퍼밋이 있는 경우만 신청하실 수 있으시고요. 다행히 난 잡오퍼도 있고 모든 조건은 충족이 되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일을 표준 이상이에요. 불법적으로 일을 해 혹은 워크 퍼밋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해 라고 하는 섹션도 다시 열린다고 해요. 그거는 조금 몇 명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대략 한 750명이라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프롬 따로 열릴 것이다라고 발표는 했고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유아 쪽으로는 차일드 프로바이더, 홈 프로바이더 이거 두 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차일드 프로바이더도 열릴 것이고 홈 프로바이더도 열릴 것인데 이제 그거는 캐나다에 있거나 한국에 있거나 저버폰에 있는데 아직 일은 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너무 좋죠. 영어 점수 CLB 4. 대부분의 이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CLB 5 이상인데 이 과정 같은 경우는 CLB 4로 지정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은 고등학교 이상만 졸업하면 된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세 번째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 세 번째가 작년 이 프로그램이 오픈됐을 때는 없었던 내용인데 업데이트가 된 거고요. 이로 인해서 정말 많은 문들이 열렸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오픈이 됐을 때 캐나다든 한국이든 경력이 2년 있어야 돼. 근데 이 경력이 2년이 나중엔 또 1년으로 줄었고 이게 또 후에는 6개월로 줄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거쳐오면서 과연 이번 3월 31일 날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마찬가지로 캐나다 경력이든 한국 경력이든 6개월만 있으면 돼. 위의 분야로. 즉 차일드 프로바이더나 아니면 홈 서포트 프로바이더. 유치원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도 안 됩니다. 홈에서 일하신 걸로만 경력을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 경력이 뜨문 안 돼요. 한꺼번에 지속적으로 인어로 즉 한꺼번에 쭉 6개월을 일을 하신 것만 해당 사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에서 아이를 보거나 B라는 집에서 아이를 봤다라고 하면 합산할 수는 있는데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어 문구상 다이렉트리 바로 블랭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건 인정받을 수 있다. 즉 고용주가 둘이어도 상관은 없으나 중간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왜냐면 그 얘기는 즉슨 뭐 이번 주까지 A라는 집에서 일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B라는 집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공백 기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한 섹션에서 예를 들어서 차일드 프로바이더라면 2개 이상에서 직업군도 괜찮다. 직업 장소도 괜찮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됩니다. 자, 획기적인 내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즉 만약에 6개월 이상의 징빙할 수 있는 경력이 없었다라고 하면 공부한 것도 돼라는 내용이에요. 즉 관련된 분야로서 공부한 것도 돼. 캐나다든 한국이든. 하지만 그 공부한 거나 경력들이 정확하게 3년 안에 것만 가능해. 3년 이상은 안 돼. 라는 내용이고요. 공부한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홈 차일드 같은 경우는 차일드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으로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홈 서포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홈 서포트 전형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2개의 학교들이 있거든요. 스프로샤에 있는 HCA 코업이라든지 PLC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신데 홈 서포트 프로그램들이 있으신데 이 과정들이 지금 현재 이 규정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6개월 이상의 과정을 마치면 그리고 그 과정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중등 이상의 과정이면 그리고 그 과정의 커리큘럼들이 이 직업 포지션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면 굳이 6개월의 캐나다 경력, 한국 경력, 일을 하지 않았어도 공부한 것으로 대체가 된다. 네, 이렇게 발표가 됐죠. 사실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던 상황이고 이 내용이 지금 향후 5월, 6월에 열릴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섹션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너무나 호재인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교육과정을 마쳐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잡오퍼가 있는 경우다. 그리고 내가 캐나다에서 일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워크퍼밋은 없지만 고용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 5, 6월 달에 열리는 펄슨, 워커 날인 캐나다 혹은 일을 하고 not working in 캐나다 섹션에 들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캐나다에서 경력을 6개월 쌓거나 혹은 한국에서 6개월을 쌓으시거나 아니면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시는 방향으로 선행하시는 게 아마도 현명한 방법일 것 같고, 아마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경력을 쌓는다라고 하면 그런 가정을 구해야 되고 업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업무를 수반을 하셔야 되는데 굳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공부한 경력만으로 작업포만 있다라고 하면 영주권 신청을 가능한 이런 프로그램이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올해 연도 3월 30일에 프로그램은 진행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년 연도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전향을 해서 지금부터 서류 준비를 하시고 입학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용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학교들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보시면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학교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이제 스폴샤라는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간호조무사 프로그램이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정확하게는 한 8개월 정도, 7개월 정도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접어포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시고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진행이 될 Not Working in Canada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PS라는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헬스 사이언스 커뮤니티 프로그램.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 플러스 1년 코업 과정 프로그램이시고, 과정 이수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캐나다의 경력을 웨이브할 수 있는 에듀케이션을 웨이브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시고요. 이 또한 프로그램 자체 뒤에 코업 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이제 진행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잡오포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된다. 특히나 학교 측에서는 스폰서도 그렇고 PS도 그렇고 영주권 지원을 위해서 홈 베이스로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홈 베이스로 고용주를 찾아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개런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제 문제없이 잡오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향후에 Not Working in Canada 프로그램 섹션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즉 일을 하지 않고도 공부 마치시고 접어포 경력만 가지고 영주권 신청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향후에 내가 영주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2년 혹은 3년 뒤에 영주권이 아닌 1년 혹은 2년 안에 빨리 영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접수를 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적극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